태어나기도 집에서 늦둥이로 나왔고요. 대학도 재수해 결혼도 30을 훌쩍 넘어서 올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게을러서 느려 터져서 모든 일을 느실렁거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인생에서 정말 신속하게 해버린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남편이 제 눈앞에서 번쩍하고 거실 바닥에 내리꽂히던 순간, 그때 저는 단 1초의 고민 없이 결정해버렸고, 그렇게 신속한 결정을 내린 덕분에 지금 혼자 편하게 다시 집안의 막내딸로 돌아와 예쁨을 잔뜩 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저한테는 오빠가 한 명 있어요. 저보다 8살이나 많아요. 키는 185에 음식도 좋아해서 덩치가 황소 같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순한 양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순둥이 오빠가 처음으로 무섭게 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제가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꺼낸 날이었어요. 나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 시골리고 싶어요. 나이가 적지 않아서 오래 올리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제 막 준비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한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오빠가 적잖이 놀라더라고요. 아무래도 늦둥이 막내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좋으면서도 서운했던 것 같아요. 누구? 저번에 데려온 그 비실비실해 보이는 놈? 오빠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남자가 좀 덩치도 있고 해야지. 걔는 너무 말랐잖아. 오빠가 마음에 드는 남자는 있었어? 내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 중에서 키 크고 오빠처럼 덩치 큰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싫어했잖아. 그리고 오빠보다 4살이나 어린 사람이니까 잘해줘야 돼. 안 그래도 오빠 무서워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게 째려보거나 하지 말고. 오빠는 마음에 안 든다고 툴툴거렸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앞장서서 알아봐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남자가 봐야 한다면서 저한테 자리를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정말 따뜻한 모습으로 저와 남편에게 맛있는 저녁을 사줬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저희 집에서는 늦둥이 막내딸이 결혼하니 뭐 하나 부족하게 할 수 없다면서 돈을 많이 보태주셨어요. 저도 사회생활을 오래 해서 모아놓은 돈이 많이 있었거든요.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데 부모님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는 그 돈은 네가 갖고 나중에 필요할 때가 올 수도 있다 하셨어요. 그렇게 친정에서 예단도 넉넉하게 해주고 시누이한테 좋은 가방도 하나 선물했어요. 그렇게 하니 시댁에서도 너무 좋아했죠. 나중에는 그냥 집도 해준다는 거 참아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가 결혼식을 올린 그 다음 해에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기에는 아직 젊다 생각하셨나 봐요. 아무래도 요즘은 100세 시대기도 하고 지금 갖고 계신 돈으로 생활하기에 부족하다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사업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저희 아빠도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셔서 제가 아는 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솔깃해하는 것이었어요. 아까 부모님이 말한 사업 진짜 잘 될 것 같지 않아? 나도 그냥 엄마 아빠도 와서 사업할까 봐. 솔직히 나 회사 체질은 아닌 것 같아. 아까 아빠랑 사업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그냥 나도 이 기회에 같이 시작할까? 무슨 말이야. 사업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아. 그리고 손해가 많이 날 수도 있으니 그냥 안전하게 회사 다니는 게 최고야. 그리고 꼬박꼬박 월급 저축하면서 집 늘리면서 살면 되는 거지. 우리 아빠 사업하느라 엄마가 엄청 힘들었단 말이야. 사업할 생각하지 마라. 그냥 회사 다녀. 남편이 계속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아빠도 지금이야 사업체 2개를 갖고 계시고 적지 않은 돈을 벌고 계시지만 어려울 때는
저희 엄마도 식당 일 하시면서 돈 벌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부모님이 고생하는 걸 봐서 착실하게 회사 다니는 사람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사업을 안 하보니 남편은 계속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저 몰래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을 시부모님 사업하는 데 사용했어요. 내가 사업은 위험하다고 했잖아. 그냥 회사 다니라고 했는데 나한테 말도 없이 그만둘 수가 있어. 당신은 회사 다니고 나는 사업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장인어른도 사업하시고 성공하셨잖아. 걱정하지 마. 당신 힘들게 안 할게. 너무 화가 나서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직접 사업하는 아빠한테 조언을 들으면 남편도 생각을 접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빠랑 얘기를 하니 남편은 안절부절해 보였어요. 혹시나 우리 아빠가 사업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아빠는 호의적이었어요. 남자라면 사업이지. 성격도 호탕한 게 아주 마음에 들어. 뭐가 걱정이야. 안 되더라도 배우는 게 많을 테니 너무 뭐라 하지 말고. 너희 엄마도 아빠가 처음 사업한다 했을 때 그렇게 싫어했는데 이제는 사업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잖아. 내 사업 하나 있으면 노후 걱정도 없고 좋아. 그리고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희 아빠가 잘한 선택이라고 얘기를 해주니 남편이 더 신났더라고요. 사실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으면 저도 더 적극적으로 다시 회사 들어가라고 했었을 텐데 사업하는 아빠가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니 저도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시작한 거 잘해보라고 했어요. 솔직히 인생 긴데 하고 싶은 건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다행히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상태라 남편 사업이 망해도 어느 정도 괜찮겠지 했거든요. 그리고 초반에는 사업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도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업도 하락세를 보이더라고요. 경기를 타는 사업 중 하나라 더 타격을 입었던 것 같아요. 급기야 돈이 묶여있는 상황인데 목돈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니 저한테까지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며느리야, 너 결혼할 때 돈 좀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니? 우리가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한데 돈이 다 묶여있는 상황이라 힘든데 네가 갖고 있는 돈 좀 보내줄 수 있니?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좀 영향이 있네. 가족 좋다는 게 뭐니? 너 회사도 다니고 있으니 좀 모아둔 게 있을 거 아니야. 제가 모아둔 건 저희 집 살 때 보태서 갖고 있는 목돈은 없어요. 어떡해요? 너는 회사 다니면서 돈도 안 모으고 뭐 했니? 너라도 따박따박 월급 나오니 잘 모아놨어야지. 그래야 네 남편 사업하는데 도움이라도 줄 수 있지. 저한테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면서 갖고 있는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갖고 있는 게 없으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랑 얘기를 하시더니 저희 회사를 통해서 대출 받는 게 어떠냐는 말이 나왔나 봐요. 시부모님이랑 남편은 대출까지 다 받은 상황인데 저는 대출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하루는 남편이 저한테 대출을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좀 대출 좀 받아줄 수 없을까? 이번에 대금을 내야지만 물건을 준다고 해서. 그런데 벌써 다른 곳이랑 계약을 해서 당장 물건 받아야 되는데 물건 받고 계약한 곳에 전달하면 돈 받을 수 있으니까 1,000만 원만 회사를 통해서 대출 좀 받아주라. 아니,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텐데 지금 더 이상 대출 나올 곳이 없어서 그렇다고 사채를 할 수는 없잖아. 사실 대출을 받는 건 싫었지만 어쩌겠어요. 남편 일인데 도와야지. 걱정이 되긴 했지만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알겠어.
내가 1,000만 원 정도는 투자하는 걸로 하지 뭐. 대신 사업 잘 되면 꼭 갚아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필요한 거야? 제가 난리를 치면서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그냥 순순히 알겠다고 하니 남편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저를 꽉 껴안았어요. 그럼 돈 생기면 당신 돈부터 갚을게. 이번 주까지만 돈 만들어서 보내주면 돼. 고마워. 정말 우리 와이프밖에 없다. 남편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 결국 제가 대출을 받아줬어요. 처음에 1,000만 원은 제가 투자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남편도 힘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도 상황이 잘 안 풀려서 계속 제가 대출을 받아주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렇게 빌린 돈이 쌓이다 보니 거의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주게 됐어요. 결국 시부모님은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당장 시부모님이 갈 곳이 없으니 저희와 살림을 합치게 됐어요. 처음엔 저희 집에 들어오실 때까지만 해도 미안해 하셨어요. 미안하다. 사업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고 하니 우리 사업도 금방 풀릴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만 좀 신세 좀 지마. 그리고 우리 집안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저도 갑작스럽게 시부모님을 모시게 돼서 걱정이 많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오빠도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괜찮냐고 많이 물어봤거든요. 너 시부모님이랑 합가하게 됐다며? 생활하기는 괜찮아? 아니면 오빠 집에서 너희 부부가 살래? 나는 혼자니까 너희 사정 괜찮아질 때까지 부모님이랑 살아도 되니까. 괜찮아. 그리고 시부모님 살림은 시어머니가 하신다고 해서 부담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그건 오빠 집이잖아. 경기 금방 좋아진다고 하니까 오래 계시진 않을 것 같아. 그래도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과 합가하면서 생활하게 됐어요. 저녁이나 주말에 식사 차리는 게 힘든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잠시 계시는 거니 하면서 견디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고비가 지나니 정말 다시 경기가 회복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도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수익도 생기면서 대출받은 것들을 갚아나가시기 시작했어요. 급한 거 먼저 갚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대출금을 정리하는데 제가 받은 대출은 갚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혹시 잊었나? 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빌린 대출금도 좀 갚아달라고 얘기했어요. 사업이 좀 잘 풀려서 다행이다. 여태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이렇게 보상받게 돼서 다행이야. 그래서 그런데 내가 대출 받아둔 거 5천만 원도 좀 빨리 갚아줬으면 좋겠어. 사실 이자도 내가 내고 있는 상황이라 좀 부담스럽거든. 아, 맞다. 당신한테 빌린 돈이 있었지. 당연하지. 빨리 갚아줄게. 우선 이자가 어떻게 되지? 이자 먼저 보내줄게. 우리가 급한 돈 먼저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이걸 해결하고 나면 당신 돈 보내줄게. 남편은 금방 갚아줄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목돈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이자만 보내줬어요.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 보니 더 이상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언젠간 갚아주겠지 했거든요. 그런데 내 돈 갚아줄 돈은 없다고 하면서 시부모님은 새 차를 하나 뽑으셨더라고요. 입으시는 옷들이나 가방들까지도 좋은 것들이 하나씩 생겨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만약 저희가 따로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자세히 안 보였을 수도 있지만 시부모님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 달라지는 옷차림과 스타일이 한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하루는 신우가 가방을 바꿨다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언니, 내 첫 명품 가방이에요. 엄마 아빠 사업 안 될 때까지만 해도
내 인생의 명품은 언제쯤 생길까 했는데 20대에 명품 가방 생기다니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다음번엔 뭘 사는 게 좋을까요? 그 모습을 보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나한테는 이자만 보내줬으면서 신우한테는 거의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따졌어요. 당신 내 돈 보내줄 생각은 있어? 지금 내 돈 갚아줄 돈은 없는데 시어머니 차는 어떻게 바꿨고 신우의 1,000만 원짜리 가방은 어떻게 살 수 있어? 도대체 내 돈은 언제 갚을 건데? 저번에는 금방 갚는다며? 그런데 벌써 몇 달째야. 내가 한 번에 5천만 원 갚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1,000만 원이라도 먼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는 거잖아. 신우이 가방 살 돈을 나한테 먼저 보냈어야지. 아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우리 엄마는 사업하는데 차가 필요하니까 산 거지. 그거 법인차야. 회사 차라고. 그리고 동생도 우리 사업이 안 좋아지면서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 사준 거지. 내가 저번에 당신도 고생한다고 하면서 목걸이 하나 사줬잖아. 저한테는 기껏해야 20만 원 하는 목걸이 하나 사줘놓고 신우이랑 똑같이 해줬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라고 돈 안 주고 싶겠어? 지금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나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나 힘든 거 뻔히 알면서 당신까지 이렇게 보채야겠어? 힘을 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사람을 긁어야 되겠냐고. 괜히 저한테도 윽박지르면서 본인도 속상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얘기할 때마다 상황이 지금은 안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눈에 보이잖아요. 사업이 안 좋을 때도 내가 봤었는데 그때랑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뭐랄까 콕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도 골프하러 다니시고 항상 기분도 좋아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사업이 잘 돼서 그런지 시부모님 태도도 조금씩 변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처음에는 저희 집에 얹혀 살다 보니 미안해 하시기도 하고 알아서 집안일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밥 차려라부터 집안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급기야 저보고 빨래 좀 쌓이지 않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살림은 시어머니가 챙기셔서 제가 할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다 보니 하려고 해도 힘든 날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른 3명분의 살림을 저 혼자 하다 보니 힘에 부치는 날들이 늘어났어요. 사실 예전에는 곧 따로 집을 얻으시겠지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을 구하는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사업도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고 시부모님이랑 따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집을 나갈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시부모님도 제가 살림을 맡아서 해주니 따로 나가서 사는 것보다 편하시다 생각하셨나 봐요. 집을 구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살림을 하니 몸이 성할 턱이 없었죠. 출근하고 집에 오면 7시 정도가 됐는데 그때부터 집안일하면 거의 밤 11시, 12시에 겨우 잠들었어요. 그리고 6시 정도에 일어나서 또 출근하는 날이 반복되다 보니 하루는 몸살이 심하게 났었어요. 그 전날부터 몸이 으슬으슬하며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저녁 집안일도 못하고 약 먹고 잤어요. 근데 아침 6시가 되니 온몸을 맞은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서 회사에 휴가를 내겠다고 연락을 한 뒤 겨우겨우 일어나 가까운 병원에 다녔어요. 심한 몸살 감기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집에 돌아와 내리 잠만 잤어요. 그렇게 자고 일어나니 저녁 7시가 됐더라고요.
하루를 잠만 자면서 보냈어요. 하지만 이렇게 푹 잡은 적이 오랜만이라 그런지 몸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빈속으로 내리 잠만 자서 눈을 뜨니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렇게 방에서 나왔는데 집에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제가 아픈 걸 알아서 푹 쉬라고 나갔나 싶었어요. 집에 먹을 거 있나 찾아보는데 먹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집안 상태를 봤는데 제가 어제 퇴근하고 와서 집안일 못한 상태 그대로였어요. 아니, 싱크대는 더 많이 쌓여 있었죠. 보니 제가 아파서 자고 있을 때 시부모님과 남편은 점심으로 국수를 해 먹었나 봐요. 면발 한 가닥들이 널브러져 있고 먹고 나서 물에도 안 담궈놨는지 그릇에 딱딱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갑자기 도어락 소리가 나면서 남편이랑 시부모님이 신이 나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일어났으니 인사는 드려야지 하고 가까이 가는데 옷에서 고기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 밥 먹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남편도 저를 보더니 그냥 일어났네? 라고만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서러움이 확 올라왔어요. 어떻게 내가 아픈 거 뻔히 알면서 나는 두고 외식하러 다녀올 수가 있어. 나를 깨웠어도 됐잖아. 나는 입 아니야? 그리고 집안일을 왜 안 해? 당연히 내가 하는 일이라서 그래? 나 아픈 거 다 나으면 내가 저 설거지하라고 저렇게 쌓아놓은 거야? 당신 아플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남편한테 막 쏴붙이니 시어머니가 화가 나셨나 봐요.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얘, 밥 먹고 온 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그리고 네가 자고 있었잖아. 아파서 자는 사람을 굳이 깨워서 갈 정도가 아니니까 그런 거지. 그런 거로 너는 남편을 잡니? 아니, 시부모 있는 앞에서도 이렇게 남편 잡으면 우리 없으면 아주 내 아들 머리 꼭대기에 오르겠네. 그리고 집안일은 네가 해야지. 늙은 우리가 해야 되니? 네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빨리 집에 들어오는 네가 하면 되는 거잖아.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회사 다녀와서 집안일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